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 주 1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도 고생 많았고, 저도 사실 고생이 많았습니다. 한번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벌써 한 학기가 지나가 버리는 것 같은데, 또 여러분들 제일 고민은 바로 이제 성적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시험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희들 그 단체급식에 대한 시험은 7월 아마 다 7월 2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7월 2일 날 이제 목요일 저녁 9시로 했는데 그조차도 또 불가능하다는 학생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날에 다 맞기 때문에 모든 100%를 다 제가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 실습 나가는 학생들이면 가급적이면은 밤 9시니까 좀 그 9시에 맞춰서 시험을 치르도록 해주시고, 그렇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고, 마지막 넷째 시간에 시험 범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실은 이 시험 문제를 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문제들 되게 많은데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계산하니까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원가 계산 같은 건 조금 들어가고, 또 시설 관리는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고, 뭐 인사 관리라든가 인적 자원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씩 발췌를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집을 보고 쭉 공부를 하시면은 그 이 문제집 자체가 되게 그 설명도 잘 되어져 있고 문제풀이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여러분들 시험 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그래도 이렇게 그 강의를 끝까지 들어. 자, 30번 문제를 보면은 지난주에는 이제 뭐 기기 중에서 가열 조리 기기는 무엇인가 해가지고 29번까지 그 시설 설비 관리 부분에서 풀었던 것 같아요. 30번은 기계 설비를 배치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졌는데, 동작의 순서대로 한다, 조리 순서대로 한다, 동력의 종류별로. 이제 보면은 조리의 어떤 순서대로 함으로 해서 동선을 단축시키고, 결국은 작업의 흐름에 따라서 동선을 단축을 시키겠죠. 그리고 능률적이고 위생적인 작업이 가능하도록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고, 환풍기나 후드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주방의 배치 형태는 어떤 것인가 되어져 있는데, 실제 이거 환풍기라든가 후드는 아일랜드형이 조리기기를 한 곳에 모아서 환풍기하고 후드 한 곳에 모아 놓으니까 같이 이제 그 환풍기나 후드를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그 다음 5번. 작업 공정에 따른 기기 및 기구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해서, 검수, 뭐, 사실 작업 공정에 따른 기기 및 기구에 옳은 것은 어떤가 했을 때 작업 공정에 따라 조리 순서대로 하니까 검수, 식기, 식판, 주걱, 보온고, 검식, 배식은 도마, 칼, 대형 그릇, 튀김기, 저장은 저울, 박피기, 혼합기, 운반차, 전처리기에는 손소독기, 오븐기, 브로일러, 주조리기는 도마, 칼, 냄비류, 계량컵, 지방기. 뭐 이 5번이 되겠네, 그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계량컵으로 해가지고 주조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제품에 대해서 이제 계량을 하겠고, 칼도마로 조리를 하겠고, 냄비로, 치반으로 각각 열을 가해서 조리를 하게 되니까 32번에는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3번에는 단체 급식소에서 하수로 버려지는 기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수가 역류하거나 기름이 정화조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외에 설치하는 트랩은 무엇인가 했을 때, 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리스 트랩이 되죠. 그죠? 이 하수 역류하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스 트랩이 되겠고, 뭐 곡선형 S자라든가 U자라든가 P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일반적인 어떤 가정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수조형 같은 경우 관트랩이라든가 뭐 드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겠고,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역류를 방지하고 기름이 정화조 유입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외에 설치하는 트랩은 그리스 트랩이라고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조리 작업장을 작업구역 설계로서 옳게 올바르게 묶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일반 구역은 조리구역이 아니죠. 조리구역은 청결구역이 되어야 될 거고, 일반 작업구역은 식기보관구역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일반 구역은 정량 및 배선구역, 밥을 배선하는 구역도 아니고, 청결작업구역은 전처리구역은 일반구역이 되겠고, 청결작업구역은 가열소독후에서 식품을 절단하는 거, 살균 소독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뭐 가열 처리하고 난 다음에 식품을 절단하는 그러한 경우, 두부 같은 경우도 되겠고, 그러면은 이 청결작업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일반 작업구역에는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검수라든가 저장이라든가 전처리라든가 세정이라든가 식품 절단, 가열 소독하기 전의 세정 절단 같은 경우는 일반 구역에 들어가겠죠. 보면 정답은 이렇게 나와 있죠. 참고로 보시고, 원가 및 정보 관리입니다. 급식소에서 급식소 운영의 원가 3요소 중에 경비만으로 구성된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원가 3요소에서 재료비, 인건비, 경비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 뭐 인건비라든가 노무비는 같을 것이고, 경비는 보통 식재료비와 그다음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이 이 경비에 들어가게 되는데, 경비에는 뭐 직업경비, 여비라든가 보관료, 접대비, 운임비, 통신비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월할경비라고 그래서 뭐 감가상각비, 직업 임차료, 조세공과금, 보험료 등이 또 있을 것이고, 측정경비라 하여서 전력료라든가 가스료라든가 광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비라든가 감가상각비와 같은 것들은 바로 원가 3요소에서 경비만으로 들어갈 수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재료비, 인건비, 경비로 나눈다. 재료비, 인건비, 경비로 나눌 때에 요거는 인건비에 들어가겠고, 식재료비라든가 운임비는 말 그대로 재료비에 들어가겠고, 전력비, 감가상각비는 경비에 들어가고, 상여금, 조세공과금 이런 것들은 또 뭐라 그럴까요? 어떤 거 조세공과금은 월할경비, 상여금 인건비, 요거는 월할경비, 퇴직금 인건비, 수도관리비 경비. 그러니까 경비만으로 된 것은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식단의 원가 계산할 때 재료 구입을 위한 종업원의 출장비는 어디에 속하는가 되어져 있는데, 경비, 인건비, 판매비, 식재료비, 감가, 상각비 되어서 경비에 들어간다 그랬죠. 재료비라는 것은 이제 재료비는 뭐 재료를 구입할 때의 어떤 비용들이고, 매익실수료, 운임도 들어가고, 여기서 출장비와 같은 것들은 바로 다른 여기 어떤 거 경비에 들어가죠. 경비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직업경비에 들어갑니다. 여비교통비, 보관료, 접대비, 운임비와 같은 것들은 직업경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답 1번. 급식원가 중에서 인건비에 속하는 것은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직업임차료, 접대비, 물론 복리후생비가 되어지겠고, 여비교통비와 같은 경우에는 여비교통비는 어떤 거 부대 비용이라 그럴까요? 재료 구입과 관련된 거 부대 비용. 복리후생비와 같은 경우는 본다면 뭐 인건비에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보험료는 월할 경비에 들어갔고, 접대비는 직업경비에 들어갈 것 같고, 직업임차료는 직업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은 월할경비라고 그래갖고, 직업 조세공과금, 조세공과금, 뭐 직업임차료 이런 것이 다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가상각도 마찬가지로 경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에 들어가는 것은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단체급식 예산 중에서 가장 큰 지출 항목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물론 단체급식에 있어서의 다른 데가 이윤을 추구하는데 하다 할지라도 단체급식은 식재료비가 가장 많은 부위를 차지를 하죠. 그죠? 그래서 식재료비 절감하는 것이 원가 절감에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다음 변동비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원가 요인이 변화에 따라 고정비라든가 변동비,
뭐 반변동비로 분류가 되어지는데, 변동비는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같이 늘어나는 비용으로 식품비의 값이 변동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 거의 고정비에 들어가게 되겠고, 그다음 일정 기간 동안 수익과 비용 발생을 명확히 명시하여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 주는 재무제표는 무엇인가 했을 때에 이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손익계산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손익계산은 수익과 비용 발생을 보고 경영 성과, 즉 수익, 비용, 순이익 관계를 보여주는 회계 하나의 보고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무제표 작성 시에 자산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자산에 해당되는 것은 외상 매출금, 이거는 사실은 그 어떤 하나의 그 유동자산이 되어집니다. 외상으로 매출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재무제표 상태에서 부채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시설 설비, 재고, 외상 매입금, 현금, 외상 매출금이다. 부채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외상 매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 어떤 현금이라든가 외상 매출금이라든가 재고 자산, 건물,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 유동성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고, 외상 매입금, 이거는 매출, 하나의 그 어떤 그 부채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자기의 뭐라 그럴까요? 그 하나의 자산에 해당되죠. 자산, 이런 것들. 이건 고정자산이 되겠고, 그 다음 마찬가지고,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손익계산은 바로 수익이 클수록 이익이 발생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되겠죠. 나머지는 뭐 재무제표라든가 뭐 이런 거는 일정 시점에서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낸다. 뭐 재무제표와 같은 것들이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손익분기점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손익분기점은 이게 한 분석은 보면은 판매량이 증가되어짐에 따라서 발생하는 판매액과 총 비용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때 판매액하고 총 비용이 일치하여서 이익이라든가 손실이 제로가 되는, 0이 되는 점이 바로 손익분기점이죠. 그렇게 수익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그 손해 보는 부분, 여기에 바로 일치되는 판매액하고 뭐 비용이 일치되는 이익 손실이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손익분기점 0이 되고, 그 다음 손익분기점에서 총 비용은 고정비, 예를 든다면 생산량하고 관계없이 드는 비용 있죠. 뭐 건물 임대료라든가 세금이라든가 고정적인 임금 같은 것들. 그 외에 변동비는 생산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비용. 예를 들어서 생산을 많이 하면은 식재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뭐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하는 데가 손익분기점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5번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원가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급식원가의 개념은 특정 제품을 제조, 판매 및 서비스를 위해서 소비된 경제가치를 이제 바로 급식원가라고 말을 하겠죠. 그래서 11번에는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조원가 중에서 변동비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했는데, 변동비는 식재료비, 이거는 많이 만들면은 식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임대료, 공과료, 보험료, 감가상각비, 이런 것은 일정 비율로 가는 고정비가 되겠죠. 그 정답 2번. 급식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옳은 것은, 대부분의 조리 종사자를 경력자로 고용한다면 돈이 많이 나가겠고, 급식시설에 맞는 표준조리 레시피를 이용을 한다. 맞겠죠? 표준조리 레시피를 이용하면은 어떤 낭비된다든가 뭐 부족하다든가 해서 갑자기 물건을 비싼 값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런 표준 레시피를 해가지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정량화된 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손실이라든가 로스량이 없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식재료비보다 기타 운영 비용을 많이 책정한다. 테이블 서비스 배식을 한다. 이게 임금비 많이 들 테고, 시간 절약을 해서 1차 가공된 식품을 많이 이용한다. 이게 식재료비 많이 들 테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건비는 정규직 직원 인건비와 계약직 직원 인건비를 구분을 하겠는데, 이 두 가지 성격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정규직하고 정규직은 고정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약직인 경우에는 변동비에 해당되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 그죠? 왜냐하면 정규직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원가에 대한 계산법에서 맞는 것은, 원가는 뭡니까?
직접 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를 포함한 것으로 제조 간접비를 포함한 전의 제조 간접비 포함하기 전의 원가의 기초가 되죠. 그죠? 그래서 15번에는 직접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이렇게 되어지고, 이 직접 원가는 제조 간접비를 플러스 시키기 전의 원가 기초가 되는 것이 됩니다. 5번. 손익계산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다. 일정 기간 동안 영업성과를 알 수 있다. 영업성과를 알 수 있죠. 손해와 이익을 알 수 있으니까. 일정 시점에서 기업의 재무상태는, 이건 재무제표를 보면 되겠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매출액의 정감하고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매출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감가상각비는 그대로 쭉 나갈 것이고, 식재료비는 많이 매출이 많으면은 자연적 상승할 것이고, 소모품도 마찬가지고, 급료도 보면은 뭐 고정비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외에 만약에 매출이 증가하면은 이 급여주는 어떤 계약직 직원 같은 경우 더 써야 되겠고, 이러니까 이거 전부 일정하게 나가는 감가상각비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 예산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지출 항목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학교급식 예산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체급식이니까 여기는 식재료비가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면은 급식 업무의 전사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대량 자료의 정보 저장 능력이 감소한다. 아니죠. 향상하죠. 그죠? 그 다음에 수작업 정대로 업무 처리 시간이 정대된다. 이거는 뭐 전산하고 상관없고, 급식 관리 업무의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런 전산화 시킴으로 해가지고 전부 각 부서로 이 급식 업무의 급식 관리에 대한 업무를 부서별로 뭐 메일로 보낸다든가 공유를 건다든가 할 수가 있으니까, 소규모 급식소의 경우 자체 개발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다. 물론 상관없고, 합리적인 급식 운영으로 급식 관리자의 책임 범위가 감소된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급식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서 정보 저장 능력이 증대됩니다. 이 전산화는. 그리고 신속 정확한 업무 처리를 하기 때문에 급식 관리 업무하고 관계되어지는 어떤 업무 처리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소규모 급식 경우에는 개발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된 걸 구입해서 급식소에 그 자체에 맞게끔 하는 것이, 이제 개발되는 거를 자기 자체 프로그램에 맞춰 개발하는 것이 좋다. 자기의 어떤 그 자체에 맞는 실정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해라, 이 뜻입니다. 이건 아니고 3번 정답. 식권을 사용하였을 때 장점으로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는데, 식권은 현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간편하고 식수 집계라든가 파악이 용이하고 인원 변동이 심한 급식 시설에서 식수를 파악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23번 같은 경우에는 이중급식을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를 개선할 때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사무관리는 사무가 이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고 비용 낭비가 발생할 경우, 또 혹은 사무량의 증가와 사무 내용이 복잡해지는 경우에 지속적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관리와 같은 경우에는 각 업무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업무 기능이 유기적으로 수행되도록 업무의 흐름을 간소화를 해야 될 그런 어떤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선이 바로 이 사무관리 개선입니다. 정답 5번. 그 다음에 장표에 관한 거. 장부와 전표를 합쳐서 장표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장부는 뭐 사실의 기록이라든가 현상의 표시, 표준과 비교한 대상의 통제를 할 수 있겠고, 그죠? 성질은 장부는 고정성과 집합성이 있겠고, 종류는 식품수급부라든가 영양출납부, 뭐 건강기록, 건강관리부, 영양소리랑 산출표, 금식부, 급식일지, 영양일부 이런 게 있고, 전표 기능은 대상이 상중화되고 경영의사를 전달하는데, 성질은 분리성이고 이동성입니다. 종류는 구매요구서라든가 발주 전표라든가 납품 전표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장부의 성질은 고정성과 집합성이라 그랬죠.
발주서와 납품서 이런 것들은 전표에 해당되고, 급식일지와 영양일보는 장부에 해당되고, 경영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전표고, 식품수불부 영양출납표 분리 이거는 여기는 바로 장부에 해당되어지니까 고정성과 집합성이 있고, 분리성과 이동성은 전표에 해당됩니다. 그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일지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했을 때, 급식일지와 같은 경우에는 장부에 해당되죠. 그죠? 그래서 고정성 장부가 되어지니까 26번이 1번이 되겠습니다. 이 이동성, 분리성, 이동성, 집합성 이거는 전부 다 전표에 해당되죠. 전표의 이동성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전표는 이동성이 있다 그랬죠. 한 장에 대해서 항목 하나만 기재하고 용지는 일례마다 새롭게 작성하는 성질이 있죠. 그 다음에 이동성은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관계 부분으로 이동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선전문과 같이 많은 것을 기록하여 필요한 누구에게나 준다 이거 아니죠. 용건은 일매에 한계 사항을 기록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죠. 전표는 기록, 현상 표시, 대상의 통제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아니죠. 장부입니다. 업무 담당자가 전표에 해당 내용을 기입함으로써 기록을 확인한다. 상관없고 이것도 장부. 정보의 기재 내용이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 순차적으로 기입된다. 이거는 장부가 쭉 순차적으로 기입이 되죠. 장부와 전표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표류는 무엇인가 했을 때 급식부, 급식일지, 영양출납부, 식품수불부, 식품사용 일개표 해가지고 식품사용 일개표와 같은 것들은 장부와 어떤 전표 기능을 같이 가집니다. 이 식품사용 일개표하고 식단표가 바로 이 두 개의 기능을 함께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수불부는 단체급식의 어떤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식품의 수불 관계를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또 급식 원재료의 관리를 정확히 하는 장부이다 해서 식품 수불을 명확하게 기록을 해야 한다. 얼마만큼 지출을 하고 얼마만큼 소비를 하고 얼마만큼 남아있고 이러한 것들을 들어오고 나가고에 대한 정확하게 해야지 재고 파악이라든가 그날의 사용량이라든가 다 파악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급식일지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급식일지에 대한 설명은 식중독 유무를 기록한다. 그 다음에 식중독 조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제공된 식사의 종류와 식사량을 기록한다. 급식일지가 바로 이거에 해당되죠. 제공된 식사량의 잔반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작업별에 따라서 영양소를 얼마만큼 제공했는지를 기록한다. 그래서 급식일지는 단체 급식에서 어떤 종류의 식사가 얼마만큼 제공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장부를 급식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영양출납부는 영양의 어떤 급여 영양량이 적절한지 매일의 어떤 사용식품을 출납부에 기입하고 식품별로 가중 표준 성분치에 의해서 영양 산출량을 산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식재료 발주량을 발주소고 재고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재료의 출납표이다. 이거는 어떤 식품 수불부가 되겠죠. 재료 수불부. 어떤 종의 식사가 얼마만큼 제공되었는지를 기록한다. 급식일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영양적으로 올바르게 식사가 제공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영양출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식품별로 가중 표준 성분치에 의해서 영양량도 같이 산출합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질이라든가 특성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거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답은 그 뒷페이지 나와 있네요. 그죠? 제가 막 이렇게 잘 맞추지 않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골라 보는 재미도 있고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